네, 안녕하세요. 이빌의 알릴레오 73회가 되겠습니다. 네, 예, 반갑고요. 네,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음, 마음을 모아 빨리 코로나가 진정돼서 정상적으로 또 생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영향으로 3월달 강의가 다 어, 취소가 되거나 또는 일부 연기되는 것으로 해서 3월 달은 집에서 이렇게 계속 보낼 것 같습니다. 덕분에 공부도 하고 있고 뭐 책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블의 알릴레오도 특별하지 않으면 뭐 하루에 한 편 아니면 이틀에 한 편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월 달은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갈 내용은 이제 회계 분석입니다. 그래서 회계 분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나갈 건지 네, 전체적인 내용 살펴보고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일부 개념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얼굴은 그리고 네, 여기다 띄워놓고요. 네, 칠판 같은 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드디어 회기 분석을 들어갑니다. 네, 또 몇 분들은 빨리 회기 분석 올려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해주셨는데, 네, 그 요청에 바로 응답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네,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분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분석은 영어로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회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X라는 양적인 자료가 있고요. 이 Y라는 양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분석할 때 본다면 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Y라고 일반적으로 기호를 두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데 가보면 이제 Y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Y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3,000%를 빠진다고 한다면 이 Y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Y가 질적 자료 또 이 질적인 자료를 범주형 자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최종적으로 관심 있는 게 질적인 자료가 되면 이 분석은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이고 암이 아니고 뭐 양성 또는 음성 뭐 성공 실패 뭐뭐 유무 이런 거가 최종적인 목표가 된다 한다면 이런 X들이 있겠죠. 요 X들 나중에 되면 요 X들이 꼭 양적인 자료만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질적인 자료도 오는 거로까지 좀 확장이 되겠고 요 X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보면 머신러닝이나 이런 딥러닝 이런 쪽에서는 이런 걸 피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류를 기존에 있는 어떤 분석 방법보다 이 분류를 더 잘해주는 거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회귀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회귀 분석도 나중에 보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이런 거 있는데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다는 건 Y가 양적인 자료가 아니라 질적 자료가 돼 있고 그래서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세 개 이상 중에 어떤 하나를 이렇게 맞추는 거 이런 부분은 다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머신러닝, 딥러닝 가면 이런 거를 뭐 시그모이드 함수, 뭐 그다음에 소프트맥스 함수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그모이드가 바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게 다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다룰 게 이제 회귀 분석에서는 일단 여기 회귀 분석에서는 양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양적인 자료를 수치형 자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적인 자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본다면 예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y라는 값이 얼마가 될지 이런 부분을 예측하는 거가 되겠고, 그런 예측을 기존에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x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가 되겠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런 회귀 분석보다 더 예측을 더 잘해주는 머신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 AI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분류를 더 잘해주거나 예측을 더 잘해주거나. 그래서 나중에 좀 비용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뭐 분류율이 뭐 1%가 더 좋아졌다 기존보다, 그럴 때 비용을 환산했을 때 어떤 비용적인 가치가 있는지, 또는 예측을 했을 때 지금 뭐 1% 예측력이 전에보다 더 좋아졌다 한다면 그 예측력이 과연 수익 측면에서 얼마나 더 늘어나게 해주는지, 아니면 기존에 고정적인 어떤 비용을 더 얼마큼 정도 비용적으로 낮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해서 이 예측을 잘했는지 분류를 잘했는지 평가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회귀 분석 이후부터를 잘하면 머신러닝, 딥러닝을 하는 부분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통계학 쪽에서는 이 회귀 분석을 통계학의 꽃 중에 꽃, 예,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이유는 좀 활용도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와이프한테 사인을 좀 보냈습니다. 다시 하면 이제 y를 더 이렇게 본다 한다면 이 y가 양적 자료고, 네, 그 다음에 이 x라는 것도 저희는 일단은 양적인 자료를 두고 합니다. 그래서 요 x와 y, 즉 y와 x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회귀 분석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리얼하게.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는 이 관계 중에서 하나의 관계가 직선의 관계가 있냐라는 거 했었죠. 그래서 이 x라는 양적인 자료와 y라는 양적인 자료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었을 때 과연 이 점들이 어떤 하나의 직선처럼 보이느냐, 뭐 직선에 가까운 모양을 보이느냐, 이게 이제 선형의 관계, 직선의 관계, 상관관계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이 회귀 분석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앞에 인과관계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인이 원인이 되겠고, 과가 이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x가 뭐냐면 원인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원인에 따라서 이 y의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냐, 인과관계를 보는 게 회귀 분석,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좌표 평면상에 이 x라는 거하고 y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이 직선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 직선을, 이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어떤 임의의 어떤 한 직선을 알아보자. 그 직선이 과연 어떤 직선이냐, 이걸 찾아보는 게 또 회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상가 분석은 직선으로 보이느냐,
이런 게 이제 상거 분석인 거고, 회귀 분석은 과연 어떤 직선이냐,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직선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직선을 찾아내는 방법, 네, 이런 부분들이 회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저희가 모르는데 이 직선을 찾아내면 나중에 그 직선에 근거해서 저희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분류에도 쓰이긴 하지만 예측에 훨씬 더 많이 쓰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하면 데이터적으로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요 id라고 놨고 요 x, y가 있다 한다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양적인 자료 x1, 요 사람의 y1이라는 양적인 자료를 구하고요. 두 번째 사람의 x2에 대한 데이터, y2에 대한 데이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xn명이라고 한다면 xn에 yn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의외로 이렇게 데이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분도 많은데요. 네, 그래서 요 x가 양적인 자료가 되는 거고요. 요 y도 양적인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 y가 되는 거죠. 이 y라는 양적인 자료 안에 다름이 존재하는데 이런 다름이 과연 요 x라는 양적인 자료 때문에 그런 거냐? 이제 나중에 이제 다중으로 가면 이런 x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들을 저희가 2차원 좌표평면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들을 찍었을 때 뭐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의 현상입니다. x하고 y 간에 이런 현상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직선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직선을 찾아보는데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yi라는 요 y라는 값들이 여러 값들이 있는데 이미 어떤 y라는 어떤 하나의 값은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이게 이제 절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절편과 베타 1 이게 이제 기울기가 됩니다. 기울기에다가 xi 이런 직선이고 그런 직선에 의해서 다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이거는 입실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y라는 어떤 하나의 점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절편과 이 기울기 그리고 이 직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직선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에라들이 존재해서 어떤 하나의 y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준 거를 뭐라고 하냐면 회귀 모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영어로는 regression 모델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 model 이렇게 발음합니다. model, regression model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해주면 이것도 이제 영어로 잠깐 쓰면 그러니까 절편은 intercept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슬로프가 되겠고요. 이거는 에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이 y라는 하나의 점은 우리가 모르는 기울기, 절편과 절편이라는 건 이런 거죠.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직선을 걷을 때 x가 0일 때 y가 가지는 값, 이 부분을 절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울기라는 거는 x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 부분을 기울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절편과 기울기에 의한 어떤 직선인데 그 직선을 다 설명하지 못하는 또 어떤 에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제 y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 이렇게 모형을 세운 거를 회귀 모형이라고 하고, 또 이제 다른 관점으로 설명한다면, 이 y가 보시면 네, 요 점들을 다 x는 무시하고 y쪽으로 다 하면 이쪽으로 막 이렇게 이쪽으로 다 이렇게 y쪽으로 다 이렇게 몰아주는 거죠. 이런 거를 투영한다라고 합니다. 투영. 프로젝션. 저희가 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벽에다 뭔가 이렇게 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런 점들이 x와 y의 정보를 갖는 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x를 무시하고 y쪽으로 다 이렇게 마치 빔 프로젝트에서 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y 안에 이 y만 본다면 y들이 다 값이 똑같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y 안에 이렇게 다름이 존재하는데 그 다름은 혹시 이 x에 의해서 이 다름이 발생한 건 아닐까. 그래서 이 x가 원인이 되고 이 x가 어떻게 막 움직인 거가 원인이 돼서 이런 y라는 걸 얻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x에 대한 이름을 통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독립변수라고 하고요. 또 설명변수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y를 뭐라고 하냐면 독립에 대응되는 거로 종속변수라고 하고요. 저 설명변수에 대응되는 거로 반응변수라고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게 있는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쪽에서 보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피처라고 합니다. 피처. 그러니까 피처링 한다라는 건 저 y가 예측이면 예측을 더 잘해줄 수 있는 이 x들 이런 걸 피처 그 x를 찾아내는 과정을 피처링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보통 라벨이라고 하는 레이벌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보면 이 레이블 많이 나오거든요. 뭐 라벨링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뭐 사진에 얘가 개다, 고양이다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고 네, 그런 것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 그런 것들을 지도학습, 정답이 있는 거 네, 뭐 지도학습이라고 하고요. 정답이 없는 걸 네,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 네, 지도학습은 뭐 supervised learning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여기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나중에 머신러닝, 딥러닝 뭐 그런 부분 이해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갈 내용은 뭐냐면 요 직선을 그러면 어떻게 찾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모르는 거 뭐냐면 요 부분을 모릅니다. 요 부분은 이 모든 데이터들, 모든 x와 y를 다, 그러니까 통계적인 관점으로 모집단이죠. 모집단에 있는 모든 x와 모든 y를 다 관찰한다 한다면 요 베타 제로인 절편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베타 1에 대한 이것도 알 수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모집단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베타 제로와 베타 1, 요 부분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요게 이제 다음 과정에서 저희가 배워야 될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분석이 이제 어떻게 나갈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고 다음에 저걸 어떻게 구하는지 약간 미분하는 것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주 뭐 구체적으로까지는 안 할 건데 그냥 잠깐 미분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구하는지 뭐 그런 채도 제곱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갈 내용은 이제 첫 번째 저렇게 이제 회귀 모형을 세우는 부분이 회귀 분석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회귀 모형을 세운다는 거는
어떤 게 y가 되고 어떤 걸 x로 둘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x가 하나짜리인 걸 하는데 현실에서는 x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해본다면 상관분석 전 단계에서 했었잖아요. 그러면 y가 양적인 자료고 x도 양적인 자료로 한다면 요 둘 간의 상관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상관분석을 해서 요 직선의 관계가 가장 높은 아주 강한 이런 x들을 찾아서 이런 x들이 아까 얘기한 거로 한다면 독립변수 안에 넣어주는 과정. 이런 부분이 이제 회귀분석 전 단계에서 이거로 보시는 분들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y가 분석하기 전에 y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장 내가 하고 싶은 이 y가 뭐지? 그리고 그 y에 설명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x들이 있지? 이것들을 찾아내는 거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넣는 게 이제 회귀 모형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회귀 모형을 이제 세웠으면 나중에 요 회귀 직선을 구하는 거가 되겠죠.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베타 제로를 저희가 찾아내고 이 베타 원이 얼마인지 찾아내는 거가 있겠죠. 그 방법이 최도제곱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내일 이렇게 약속 쉽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좀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회귀 분석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R로 수업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회귀 분석을 해석을 할 때 이제 회귀 모형에 저렇게 위에 때 회귀 모형 했는데 회귀 모형이 타당한지 타당성 같은 거를 저희가 검증해 보고요. 회귀 모형이 타당하다면 요 x가 아까 저희가 이제 원인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요 y가 이제 결과 부분이라고 한다면 과연 x가 y의 원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냐 그걸 통계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회귀 개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뭐 이렇게 해보고요. 네, 그것이 끝나면 저희는 회귀 모형의 설명력 또는 이거를 독립변수의 설명력이라고 합니다. 이 독립변수의 이 설명력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all square하고 결정 계수를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예측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뭐 이건 순서적이지는 않은데 요걸 이제 회귀 분석을 할 때 이제 가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해서 타당한지 그래서 모형 진단이라는 걸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잔차라는 게 있는데 이 잔차는 저희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이 잔차를 가지고 모형에 대해서 가정한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정규성 가정, 등분산성 가정, 선형성 가정, 독립성 가정 이런 부분들이 4가지가 있는데 이런 4가지들은 과연 어떻게 저희가 검증하는지 이런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회귀 분석을 한번 다시 정리한다는 건 회귀 분석한다는 건 기본적으로는 어떤 양적인 자료가 또 다른 양적인 자료한테 원인과 결과의 역할 그리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회귀 분석이 되겠고요. 회귀 분석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예측입니다. 예측. 어떤 양적인 자료가 미래의 양적인 자료가 과연 어떤 값을 가질까 그 부분을 예측하는 거죠. 예측을 기존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하면 더 성능 높일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회귀 분석 하는 거고요.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하려면 모형을 세워야 되는데, 예, y가 뭐고 x가 뭔지, 그리고 저희는 지금 x가 하나인데 그 하나의 x를 어떤 걸 놓는 것이 좋은지를 이거 분석하는 사람이 예, 먼저 세워야겠죠. 이런 걸 이제 회귀 모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회귀 모형을 세운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 또 다른 건 뭐라고 하냐면 x와 y 간의 관계가 있는데 x와 y의 상황을,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직선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낸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최소제곱법이라는 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해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회귀 개수, 아까 회귀 개수라는 부분은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베타 제로, 베타 원, 이것들을 회귀의 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값들이 과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예측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모형에 대한 가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확장이 된다면 다중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해서 x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죠. 그럴 때 이제 x가 하나가 있는 걸 단순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 하나일 때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먼저 뭐 짧게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회귀 모형, 최종적인 회귀 모형에 어떤 x들만 남길까, 이런 걸 이제 변수 선택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변수 선택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해보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들 간엔 직선의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이런 다중공선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독립 변수에는 양적인 자료가 하는데 이제 질적인 자료는 독립 변수로 올 수 없는지, 당연히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질적인 자료 형태로는 그냥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변형시켜서 옵니다. 그걸 더미 변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미 변수가 어떻게 처리하고 넣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어떤 회귀 분석에 대한 그림을 잠깐 그리시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요 회귀 직선을, 즉 베타 제로와 베타 원, 요 값을 어떻게 표본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거를 알아내는지, 최소 제곱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많이 긴장하고 하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때 공부하기 어쩌면 좋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일 건강하시고요. 특별하지 않으면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오랜만에 했더니